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10월 3일 서울 광화문 집회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역사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인파를 여태까지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정말 서울 수도권에서 오신 시민들도 많지만 또 그날 지방에서도 정말 여러 대의 버스로, 수백 대의 버스로 또 대중교통으로 개인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가야 한다는 그 일념으로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요즘 주로 부산 해운대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만난 많은 분들께서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실정과 무능함 또 이 부덕함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어떻게라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10월 3일 날 집회를 간다고 했습니다. 또 서울에서도 그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말이죠. 지상까지 나오는데 평소이면 5분이면 올라올 거리를 수많은 인파가 좁은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지상으로 나오는데 40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가 밀려서 가는 중에도 아무도 짜증을 내지 않고 오히려 그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오늘 난생 처음 이러한 집회에 나왔다는 분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말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나와야 하는지 그 안타까움, 그 분노, 회한 그런 정말 충정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도 보았습니다. 그날의 수백만 집회를 이렇게 만든 여러 공로자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정광훈 목사의 공이 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말이죠. 이렇게 정부의 무능함과 실정에 국민들이 이 한거에서 쏟아져 나온 이 상황에 정말 죄책감을 느끼고 사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격으로 이 정광훈 목사를 내란 선동으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집회를 주도한 사람을 고발했다는 것은 그 집회에 참가한 수백만 애국 시민을 결국 내란 선동 또는 내란 예비 세력으로 받드는 그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국민들의 도도하고 자발적인 이 분노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집회 이런 부분을 내란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집권 세력의 이 마음 또 생각은 결국 국민의 이러한 분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국무총리라는 이낙연 씨는 국민들의 이러한 노도와 같은 분노에 역시 총리로서 사죄를 먼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회에서 수십 명이 폭력, 성추행, 문화재 훼손 행위를 했으니 엄정하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국회에서 했다고 합니다. 참 한심하고 얼빠진 그런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백만이 모인 집회에서 아무런 불상사 없이 또 어떤 사건 사고 없이 이렇게 인파들이 자발적으로 집회를 가졌다는 그 자체가 정말 숭고한 그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처신을 하고 있는 국무총리입니다. 대통령은 또 어떠합니까?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국가에 큰 일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도 북한이 미사일을 그렇게 쏘아대도 한마디 말이 없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익히 봐왔습니다. 오히려 툭 하면 엉뚱한 소리, 무슨 어떤 수사를 해라 마라. 이런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얘기는 하면서도 정작 국민의 이러한 성난 민심에 대해서 물론 할 말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이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이 정권이 어떤 정부입니까? 임기제 대통령을 불합리한 이유로 그야말로 광화문 무슨 시위 집회로 끌어내린 그러한 사실상 정권을 찬탈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정권 아닙니까? 문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 선거 때 그랬습니다. 국민들이 퇴진을 요구하면 끝장 토론이라도 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설득, 소통 그런 것과 담산 그런 대통령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 13 대첩을 주도한 정강원 목사를 내란 선동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란 선동은 어불성설입니다. 법리적으로나 기타 상식면에서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그야말로 악의적이고 선동적인 주장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이 대정부 항의 집회를 막기 위한 하나의 정치공학적 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법 87조와 90조에 규정된 내란죄, 또 내란 선동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내란이라는 것은 뭐냐? 법의 규정은 이렇습니다.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내란입니다. 또 내란의 선동은 그러한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또 내란이 일어나도록 선동하는 것, 즉 심리 상태에 영향을 주어서 그러한 내란을 실행 욕구를 유발하는 것이 선동인 거죠. 어쨌든 내란이냐 아니냐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우선 국헌 문란 행위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내란이라고 한다면 이 사항이 어떠한 것이냐? 우선 간단하게 폭동이 아니라는 것은 우선 간단히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13 집회는 그야말로 평화적인 집회였기 때문에 폭동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좌파 세력들의, 특히 민노총의 집회는요, 우리 10월 3일 날 모였던 그 인파의 10분의 1, 50분의 1만 모여도 경찰차를 흔들고 뒤집고 부수고 쇠파이프, 강목, 희한한 그런 폭력 도구들을 다 동원한 그런 폭력적인 집회입니다만, 자유우파 보수의 이런 시위에서 보여주는 과격성은 그야말로 그 사람들 좌파 폭력 세력들의 그 폭력성에 비하면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국헌 문란 목적이 그러면 성립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헌 문란이 그럼 뭐냐 하는 것인데요. 국헌 문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 한 가지이고, 또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국가기관을 전복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리력으로 그것을 장악해서 마비시키는 것이니까 이것은 아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청와대나 국회나 또는 정부 청사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정부 농성을 한다면 그것이 여기에 해당되겠지만 그런 사안은 아니에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한 절차에서 헌법 법률 기능을 소비시키는 이것이 문제인데, 이 또한 이번 10월 3일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의 집회는 해당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헌 문란 행위를 한 집단 세력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집권 세력이라고 저는 봐야 합니다. 즉, 이 정부에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이다 해서 원전 공사, 협력업체 시설 이런 부분들을 다 중단을 시켰죠. 그렇게 중단시키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공사 계약을 맺고 또 공사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일거에 공사를 중단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건 계약 절차 위반일 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 법규 절차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원전 관련 그런 공사들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결정 절차 등 법정 절차를 거쳐서 준비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월습시켰습니다. 남북 관계, 특히 남북 군사 합의는 그야말로 우리의 어떤 그 안보 주권 무장을 완전히 해제한 것인 동시에 국방 관계의 모든 그 사항들을 일거에 마비를 시킨 것입니다. 또 국회 청문회, 인사청문회,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회 인사청문회 하나만한 그런 완전히 좀 있으나마는 절차가 되고 말았죠. 국회 청문회에서 아무리 반대를 하고 문제가 드러난 그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마구잡이로 임명을 하는 꼴입니다. 그 극단의 끝판을 보여준 것이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국 사태의 주인공 조국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태까지 드러난 장관 후보자의 모든 비리와 가오를 다 뭉친 것보다 더한 그런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지금 대통령은 이 조국과의 특별한 그 관계, 동지적 관계 속에서 임명을 강행을 했죠. 이런 것은 바로 국가청문회 제도의 기능을 사실상 소멸시킨 것입니다. 즉 국헌 문란 행위는 바로 문재인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국헌 문란 행위를 하는 정권을 규탄하고 이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은 끌어내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마땅한 저항이고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시라고 할 것입니다. 그날 집회에서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연사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하야를 주장하고 퇴진을 주장하고 그에 대해서 끌어내려야 된다고 주장한 것은 그것은 국민들의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속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정치적 의사표시를 가지고 내란 세력으로 내란 선동으로 모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야말로 정부의 입을 닫고 국민의 권리를 정말 말살하려는 그런 정말 잘못된 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국 사태로 인해서 나라는 완전히 두동강이가 난 상태입니다. 국민들이 완전히 두동강이가 난 상태입니다. 지금 조국 사태로 인해서 정말 한 사람의 장관 임명을 위해서 이렇게 온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국민들의 두동강이 나고 국가의 근간인 이런 검찰사법제도를 마치 무슨 커다란 문제가 있는 양으로 극대화해서 조국 일가족에 대한 수사에서부터 무슨 공개 수완을 폐지한다는 등 또 언론과의 그런 그 공보 기능, 수사 공보 기능을 완전히 중단시키고 또 검찰의 이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에 대한 어떤 그 수사 기능을 위축시키겠다고 하는 이러한 것은 보면 결국 이 정부가 현재 저지르고 있는 이와 같은 실정 또 범법행위, 아까 말씀드린 탈원전에 따른 여러 가지 무리한 공사 중단이나 국가 예산 퍼주기, 낭비 요소들, 그리고 청문회 기능 마비에 따른 그런 국회법 위반 행위, 또 남북 군사 합의를 위시한 여러 가지 지금 남북 안보 면에 있어서의 각종 실정, 이런 부분에 대한 다음에 이 수사를 사전에 막겠다고 하는 그런 정말 이 좌파들의 이 형태를 보면 멀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에는 정말 우리 자유우파 세력들, 보수 세력들이 배워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10월 3일 집회를 놓고 내란 선동 세력으로 이렇게 고발하는 민주당의 저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 자유우파 세력들이 전혀 그거에 위축되거나 불함이 없이 우리의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우리의 이런 규탄 노력을 더욱더 강화를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